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 10시 11분입니다. 이전 영상 매매 복귀 간단한 작도 및 분석 스몰 토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 구간 작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도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을 상방 돌파를 해주기는 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이탈이 나왔으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안착을 했으면은 조금 더 추가 상방 혹은 현물을 좀 매수해 볼 만하다고 메리트를 느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브리핑했던 여기 단기 저항도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온 강한 저항,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구간은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만일 이 구간에 닿으면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위에도 이만큼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뚫고 안착하면 쭉 오를 호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하단 추세는 이렇게 이으면 이 구간이 수렴이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으면 단기 상승 추세가 나와서 저는 이제 이 상승 추세를 근거로 롱 포지션을 밑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채널을 그은 상태고 지금 이 채널이 좀 뚫리긴 했으나 어쨌든 다시 상단 부분 저항을 받고 있고 채널 중단을 유의미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채널을 꽤 신뢰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 그리고 상방 돌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정석으로 아는 패턴은 여기에서 안착이 나오면 이렇게 다시 가는 패턴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런 호흡보다는 이렇게 상방 돌파하고 다시 수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이런 호흡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호흡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올린 영상인데 리플레이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흡이 나와주면 저는 이대로 포지션을 진행할 거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저 호흡에 의하면 삼각 수렴 상방 이탈 이후에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오르는 호흡인데 이게 나오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여기 구간에서 바로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 큰 봉으로 버텨줄 때 그렇게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 구간에서 너무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하셨으면은 그 매매는 그 노력 투자 대비 리턴 값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기 구간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매매 복귀나 다른 호흡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아는 게 나왔을 때 조금 더 비중 있게 들어가자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있으면 적어도 잃을 수 있는 구간에서 그 돈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돈 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 상방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왔는데 큰 봉으로는 버텨주지 못하고 15분 봉으로도 하방 이탈이 나왔어요. 만일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셨던 분은 손절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절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거나 분석이 가능할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톡방의 브리핑은 이 구간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디센딩 패턴에 가중치를 두겠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디센딩 패턴의 확정은 31006 아래로 30분봉 이상 캔들이 몸통으로 하회할 때 가중치를 둔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렴 상단 부분에 닿았을 때 일반적인 수렴이라면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호흡이 많습니다. 15분 상다가 컨펌이 가능한 위치이긴 하나 금요일에서 주말 사이에 그려지는 걸 보고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상에 업로드한 수렴을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익숙한 패턴이 보통 나옵니다. 그 후에 하방 이탈이 나와서 충분하게 익절을 했고 디센딩 패턴은 보통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리테스트를 주지 않고 그냥 일자로 빠졌습니다. 수렴 부분 하방 이탈까지 나온 상황이고 이전 브리핑과 동일하게 여기서 패턴을 그려주거나 다시 수렴으로 들어오는 호흡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어제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1차로 진입을 했고 이 구간에서 익절을 했고 디센딩 패턴 호흡이 나왔기 때문에 숏 불타기를 했고 수렴 상단에서 반등이 나온 호흡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익절을 했고 아래로
눌림이 나올 때 추가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거의 익절을 해서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평단이 좋기 때문에 이후 올라올 때 숏 불타기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본절에서 포지션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어제 지금 보시는 작도를 이미 쉐어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댓글창에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어서 캔들 그려지는 걸 보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데 디센딩에 의해서 생긴 하락 추세를 옆으로 밀면서 뚫던 다시 수렴 안으로 들어오면서 뚫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쌍바닥으로 버텨줄 때 유의미한 반등에 가중치를 둘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파동 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그리고 한 파동 내린다거나 플래그 패턴을 그리고 한 파동 내리는 호흡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캔들이 그려지면은 익숙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베팅을 할 예정이고, 당연하겠지만 이 하락 추세는 손익비 좋은 숏자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스탑로스를 타이트하게 걸고 하는 매매를 잘 못한다면 그냥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다시 이 구간에서 맞고 내리다가 올라오면 윗꼬리를 기준으로 손절로스 잡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추세가 뚫리고 안착할 때 리테스트 롱으로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차트는 대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대응을 잘해야 한다 인데, 대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행동을 취하다입니다. 매매를 할 때 대응의 영역이 필요한 건 맞지만 매번 매순간 대응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선 대응을 한다는 말 자체는 분석이 틀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선물 매매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너무 큰 뷰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게 더 승률이 높습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더 잘 기억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본인이 대응을 잘 했었는가, 혹은 대응했을 때의 결과값이 좋은가. 카페나 식당에 가면 선택장애가 있어서 음료수를 잘 못 고른다거나 점심 메뉴도 매번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대응을 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익절 범위보다 손절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스탑로스를 거는 매매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방향을 미리 정하고 물리고 탈출하고를 반복해서 돈을 운 좋게 벌더라도 결국 이벤트 무빙에 모든 걸 잃는다면 쌓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어떻게 그려질 것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5에서 10% 그려진 차트에서 이미 롱숏 자리를 다 분석하는 분석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예측하는 매매보다는 70에서 80% 그려졌을 때 남은 10%, 20%를 예측하는 게 더 승률이 좋습니다. 다 나온 차트더라도 어떤 호흡으로 그 결과값이 나왔고 나의 매매를 뒤돌아보는 매매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1000년 동안 매매를 해도 돈을 못 샀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새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새를 아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릴 때 모두가 알고 있는 디센딩 패턴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 디센딩 패턴임을 인지 못했다면 그 패턴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